1945년 3월 말 을유년 계묘월 경성. 그의 경성의 봄은 유달리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 3월 9일 동경 대공습 이후로 일본은 패전의 그늘이 짙어졌고 조선은 일본이 망할 수도 있다는 희망에 조용히 동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짙다 했던가. 안녕하세요, 마담 방자입니다. 오늘은 시대의 어둠이 가장 짙었던 1945년 봄, 생존이 전부였던 두 청춘이 탐욕 위에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크리처 스릴러물 경성 크리처의 윤채옥과 장태상의 사주를 만들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가녀지동 을묘일주 도화살을 가진 장태사는 흠잡을 데 없는 외모와 호기로운 성격, 을목 본연의 능란한 처세술까지 갖춘 북촌 최고의 자산가이자 정미월주를 가진 핫가이인데요. 장태사는 그 시절 가장 북적거리고 문명이 발달된 월지 미토 경성에서 진토, 미토, 술토의 정편제로 이루어진 금옥당의 대주이자 일주 을묘를 중심으로 육합, 방합, 삼합으로 이루어진 지지를 가진 경성 제1의 정보통이었죠. 묘진, 묘미, 묘술합을 하고 있는 장태사는 신유술 대운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1945년 3월로 무술대운 을유년 기묘월이었습니다. 이시카와 경무관에게 끌려가 괜한 고문을 당하던 장태산이 말합니다. 자, 이제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나한테 진짜 용건이 뭡니까? 이 아이가 실종됐다. 사라진 지 1회쯤 됐지. 실종 사건이라면 경무국에서 다룰 일 같은데요. 경성 제1의 정보통 아니었나? 본정거리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장태상을 거쳐야 한다. 그게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아닌가? 그 여자를 찾아내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혹여 딴 놈이 생긴 건지, 그렇다면 딴 놈까지 찾아내거라. 만약 찾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야. 내 소유의 문화주택을 비롯해 부동산, 현찰, 자동차, 본정에 있는 금옥당까지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거야. 그리고 넌 전쟁터로 보내질 거고.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사쿠라가 후르마데. 벚꽃이 질 때까지라면서 벚꽃이랑 본디 피기 시작하면 금세 만개하였다가 이제 다 피었구나 하는 순간 금세 지고 마는 꽃이니 더 이상 지체할 여유도 이유도 없소. 지지로 묘술방합, 신술방합으로 금금목을 하는 채욱은 실종자들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토둑꾼으로 무토 만주에서 넘어왔는데요. 10년 전 신축대운에 축술미 사명으로 술토에 임묘된 묘목 편인 어머니를 찾아 사치모토라는 화가를 만나기 위해 경성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날렵한 정미일주 양인 채욱은 미토 식신과 술토 상관으로 칼도 총도 잘 쓰지만 무엇보다 제극이 나는 성분으로 부인성 장태주와는 달리 실종자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추리도 잘합니다. 죽었을 수도 있다 하여서 허면 누가 죽였을까 생각해보니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군. 토둑꾼 채욱은 이시카와 경무관이 찾는 행방불명된 명자라는 기생의 마지막 행정지를 이시카와의 아내인 마에다 부인이 이용하는 인력거꾼에게서 알아냅니다. 거꾼이 웅성병원에 태워다 준 뒤 명자가 실종된 것으로 보이니 그렇다면 아직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소? 웅성병원은 일본인들, 그것도 군 관료나 경찰 관료, 총독부 관료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일본인 전용 병원이지만 장택주의 인맥으로 윤채욱과 그의 아버지 윤종원은 웅성병원에 입성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병원에 남을 겁니다. 병원 뒤쪽에 군 병동이 있는데 그곳 지하가 매우 수상스럽답니다. 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송되어 온 조선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데 한 번 옮겨진 환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걸리적거리는 두 사람은 일단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소. 해자축 대운 중 경자, 재생살 대운을 지나고 있지만 미토와 술토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정미양인 채욱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남아서 명자를 찾겠다 하는데 잠깐만, 지금 이 작전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서 다른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해서 어쨌든 병원에 남는다는 건 계획에 없었던 일이지 않소?
원국의 재성을 깐 목국의 금대운을 지나가고 있는 살아남는 것에 진심인 장태주는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옹성병원에 남은 최욱과 아버지 윤중원은 그곳이 병원이 아니라 조선인을 상대로 마루타 실험을 하는 곳임을 알게 되고, 최욱은 경자대운의 월주 계묘 어머니가 세운의 을류 일본 장교에게 묘유충 당하고 지지로 자묘형하고 천간으로는 재생살하여 괴물이 된 것을 알게 되고, 어머니를 되돌리려고 했지만 어쩌질 못하고 훗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윤채옥은 옹성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장태주와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 와중에 장태주는 모두를 피신시키고 홀로 옹성병원에 남게 됩니다. 을묘일주 장태주는 1945년 을류년에 일지 묘유충으로 연지 만주 진토에서 올라온 윤류 채옥을 만나 월간 정화로 재활용되고 있는 세운으로 온 을목과 경술대운의 술미 형살로 엉망이 되고, 세운으로 온 유금에 재생살까지 되어버린 미토 월지를 천간 을경합, 지장간 을경합으로 지키기 위해 대운과 시주의 경술과 합한 을류 세운에 재생살로 술토 안에 홀로 임묘되고 맙니다. 장태상이 탈출시킨 독립운동가가 묻습니다. 혹시 모든 게 처음부터 장태주가 다 계획한 거요? 장태주의 오른팔 나월댁이 대답하죠.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본정거리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모두 장태주를 통합니다.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람 목숨이든 우리 사장님 손을 안 거치는 게 없지에. 그게 금옥당 장대주가 하는 진짜 일입니다. 시간 경금을 띄운 장태사는 천간 갑정경의 능력으로 을목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주인공 박서준과 한서희의 이름만 들어도 보고 싶어지는 경성 크리처는 재미만을 추구하는 크리처물이 아니라 암울했던 시대상을 반영하는 시대물이기도 한 드라마로 시즌 1까지 오픈되었는데요. 맥락은 없지만 저는 친구 준택이 1회에서 장태상에게 내 가슴속엔 조선이 없는 거냐? 이 나라를 위해 뭘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어? 라고 애국을 강요하며 다그칠 때 장대주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일본 없는 조선은 본 적이 없어. 태어나 보니 식민국이었고 태어나 보니 애비 없는 자식이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면 어려운 시대를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MZ세대들이 우리에게 하려는 말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뜨거움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보여주고 있을 텐데, 친구 준택처럼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요. 이처럼 찾아보면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시즌2도 기대해보면서 이상으로 경성 크리처의 명리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